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치 판사를 총동원해서 공갈 협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분노를 담아 구호 한번 쳐보겠습니다. 미국에 다 퍼주는 내란 세력 응징하자! 미국은 내정 간섭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우리는 미국의 대선 개입도 대법원의 대선 개입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처럼 만일 파기 재판이면 항쟁이다 구호를 들고 나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내정 간섭을 근절하고 자주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민주정부를 건설하고 내란 세력을 모조리 다 청산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주권마을 배상 조직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국익 팔아먹은 한덕수를 탄핵하라! 탄핵하라! 미국이 다 퍼주는 노란 세력 응징하자! 주권무역 경제 침탈 트럼프를 규탄한다! 이러니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30일 후에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도대체 한덕수가 무슨 권한으로 한미 협상을 진행한단 말입니까? 맞죠? 한덕수는 대선 출마할 게 아니라 감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 나오자마자 국민들이 아주 자근자근 밟아 줘야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기대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언제나 촛불 국민들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예, 우리 수원의 자랑 수원경 김준혁 의원님 발언 시간입니다.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 모임 김준혁입니다. 더 이상 무대에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늘과 매우 비슷한 일이 225년 전에 조선 땅에서 있었습니다. 225년 전 지금 같은 4월, 당시 음력으로 2월이었던 4월에 당대 최고의 개혁 인물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이름 정약용의 셋째 형이었던 정약종, 정약용의 매형이었던 이승훈, 개혁의 모든 이들의 큰 스승이었던 성호 이익선상의 손자 이가완, 이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었던 정약용, 그의 둘째 형이었던 정약전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됐고 어떻게 해서 유배를 가게 됐을까요? 이들이 과연 죽음에 이를 정도의 배역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전혀 죄가 없었습니다. 정조와 함께했던 개혁가들, 위대한 군주, 개혁군주, 위민군주, 이 군주와 함께했던 많은 개혁가들을 새로운 정권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제거되어야만 오랫동안 기득권을 누려왔던 이들이 정주시대 기득권을 빼앗겼던 그 이전 기득권들이 다시 권력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죄를 만들어서 정조와 함께했던 그 개혁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정약용, 정약종, 정약전, 이승훈, 이가완 등
많은 사람들이 바로 천주와 서학을 신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1790년에 천주교가 제사를 금지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모두 배교를 했기 때문에 이미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었습니다. 1786년에 천주교 신앙을 깊이 믿었던 이들은 1796년이 돼서 너무도 심한 박해가 시작될 걸 예상해서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상소를 올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랬던 이들에게 당시 권력은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형 판결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판결에서 사형 판결이 나왔고, 두 번째 판결에서 참으로 현명한 판사였던 당시 이조 판서 이만수가 전체 정황을 보고 나서 이들에게 죄가 없으니 사형을 시켜서도 안 되고 죄를 물어서도 안 된다는 파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두가 감동을 받았죠. 이만수의 용기 있는 판결로 모두가 다 무죄가 될 거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법의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 바로 정순 대비가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록 이들이 죄가 없으나 이들은 사형을 받고 유죄를 가야 한다라고 하는 보도 듣도 못한 엄청난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와 대적하는 개혁 세력들을 죽이기 위해서 기존의 법률 체계를 무너뜨리고 절대 권력자가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유배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조선은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이죠. 개혁가들이 죽음에 이르게 됐고, 새로운 실용학자들, 실용주의자들이 모두 몰락을 하게 됐습니다. 오로지 권력에 아부만 했던 그 기득권 세력들이 온갖 권력을 누리면서 세도정치 60년이 시작됐고, 그 결과 조선은 점점 나락의 길로 내려가게 됐고, 마침내 수많은 밀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권력가들의 부정부패는 더욱 커져가면서 조선의 멸망의 길로 다가가게 됐던 것입니다. 225년 전 이 모습과 매우 유사한 똑같은 현상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 바로 저 뒤에 있는 대법원에서 너무도 황당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두려움이 존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633을 외치는 조희대 대법원장, 그래 좋다, 당신 말대로 법원의 판결이 1심 6개월 26개월 대법 3개월,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판결들이 모두 그래 왔는가? 기득권들 세력들에겐 그 판결은 한없이 자유로웠고, 그들이 저주를 퍼붓고 반드시 죽여야 될 세력들에게는 가혹하리만큼 빠르게 진행됐던 것이 지금 저 법비들이 해왔던 모습이 아니었었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 특히 대법원이 현재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자신들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조희대 대법원장 입에서 윤석열이 일으켰던 계엄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래서 이 계엄을 일으킨 내란 세력들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당한 심판을 받고 그들이 감옥에 가고, 그래서 내란이 종식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한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이들이 225년 전 정순왕후가 그리고 그 세력들이 정조와 함께 했던 개혁 세력가들을 모조리 죽이고 유배보내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똑같은 모습으로 225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다시 그들이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국민들에 의해서 차세대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향후에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 평가될 수 있는 그를 옥죄고 그를 또다시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저열한 음모를 보이고 있는 것, 이것이 과연 정당한 행동입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저들의 음모가 두렵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신속하게 해방 이후에